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담당자 이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재질별로 서비스 진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전에 점검할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집안 전체의 서비스 동선을 확인하며 동선별로 어떤 재질의 가구와 벽면, 바닥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재질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할지 생각합니다. 거실의 대리석 벽면이나 가죽 소파의 경우 전용 클리너의 유무를 꼭 확인하고 유리창이나 거울을 닦기 전에는 린스물을 만들어 준비합니다. 작업 전 미리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나간 그릇, 가죽 얼룩 및 긁힘 자국 등 서비스 전 이미 파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재질별로 진행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자기 타일입니다. 일반적인 도자기류의 식기도구는 물로 세척이 가능하여 관리가 용이하지만 장식용인 경우에는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특히나 장식용의 작은 액세서리나 식기도구는 선반에서 떨어져 깨질 위험이 있으니 닦을 면적보다 작은 헝겊이나 면장갑을 끼고 먼지를 훔쳐내듯 진행합니다. 묵은 먼지는 마른 헝겊이나 면장갑에 린스물을 조금 뿌려 닦아내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와 같은 고가의 인형 청소 요청 시 진행하다 실수로 파손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업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장식품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품목이므로 배상 책임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합니다. 도자기류 세척 시 철 수세미나 녹색 수세미를 사용하여 기스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드러운 스폰지나 망사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또한 거품이 많이 생겨 손에서 떨어뜨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의 양을
평소 사용량보다 3분의 1 줄여 사용합니다. 이때 식기도구에 기름기가 많은 경우는 먹다 남은 식빵으로 기름기를 1차 제거하거나 쌀뜨물이나 식초로 세척하여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음식물이나 먼지가 찌들어 있는 식기도구는 식초와 물을 한 소끔 끓여 10분 정도 담궈둡니다. 폴리싱 타일은 주로 주방이나 베란다의 바닥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과 열에 강해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타일 사이에 때가 끼기 쉬워 관리 전 줄눈 시공을 진행해야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때 줄눈 사이의 때는 긁어내며 진행해야 하는데 타일 긁힘 혹은 깨짐의 위험이 있으니 전문적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리나 거울류의 관리법입니다. 거울 표면의 먼지때는 유리 전용 세제나 린스물로 관리해도 좋지만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닦아도 좋습니다. 이때 잘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는 마른 스폰지에 주방 세제 소량을 묻혀 닦고 마지막에 린스물로 개워냅니다. 청소기 선에 걸려 전신 거울이 넘어져 깨지는 사고에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유리 선반도 마찬가지로 린스물이나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여 먼지때를 제거하고 묵은 때는 욕실 전용 세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스폰지로 닦습니다. 이때 매직블록이나 철, 녹색 수세미와 같은 청소도구는 유리 선반이 긁힐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자국이 남아 지저분해 보이며 지속될 경우 물때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또한 이미 이음새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힘주어 닦다 이음새가 벌어져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합니다. 원목나무는 습도가 높은 공기에 노출되면 변형이나 변색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겉면을 자주 닦아주고 린스물 소량을 사용하여 겉면을 닦아주면 표면의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도장된 원목 가구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여 닦게 될 경우 코팅된 표면이 파손될 수 있으니 나뭇결을 따라 먼지만 가볍게 털어주고 얼룩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묻혀 닦은 후 재빨리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물기를 잡아줍니다. 아크릴은 다른 재질보다 내구성이 뛰어나 욕실 내부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욕조는 기본적으로 욕실 전용 세제로 관리하는데 이때 생기는 분홍색 물때는 린스로 닦아냅니다. 수돗물의 칼슘 성분과 비누 찌꺼기가 만나 생성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착색되어 아무리 강한 세제나 청소 도구를 사용해도 때가 제거되지 않으니 청소 방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락스와 같은 강한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수분 흡수가 잘 되는 천연 가죽은 물이 자주 닿으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자주 닦습니다. 이때 가죽의 광택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2주에 한 번 정도 관리합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린스물 등을 사용하면 가죽이 상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에 비해 수분 흡수가 어려워 물걸레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우니 반드시 고객에게 기존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돌의 느낌을 살려 최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대리석은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 물과 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대리석 전용 세제 이외의 기타 세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돌 사이에 찌든 때는 거친 면의 도구 혹은 락스와 같은 세제를 사용해서 닦기보다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왁스 코팅이나 연마 광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임을 기억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안쪽의 뿌연 얼룩은 물과 산소가 만나는 순간에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식초를 뿌려 약 10분 정도 불려 닦아내면 물자국과 무지갯빛의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량의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경우 광택이 사라지고 변색될 수 있으며 락스와 같은 염소계 표백제는 표면이 벗겨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탄흔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철수세미와 같은 거친 면의 도구는 표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 진행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